안녕하세요, 강승민입니다. 먼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운동 관련해서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OHP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왜 제가 그렇게 OHP를 자주 많이 하는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으로 많이 나오는 게 OHP랑 벤치프레스 사이에 운동 간 전이성이 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혼용해서 쓰시는데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 오버헤드 프레스랑 밀리터리 프레스입니다. 사실 지금 그 유튜브나 뭐 어떤 대중적인 매체들을 보면은 이 두 가지 단어가 사실상 같은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의 댓글을 좀 달렸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일부분에서는 이제 다리를 모으고 뒤꿈치를 서로 붙이고 반동이 아예 없이 턱 아래에서 시작해서 바벨을 완전하게 밀어 올리는 걸 밀리터리 프레스라고 해서 밀리터리 프레스를 조금 더 좁은 협의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두 동작 전부 다 서서 바벨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굽혀졌다 펴지는 관절, 그러니까 팔꿈치의 펴짐, 그 다음에 견갑골이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견갑골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제 상완 팔뼈의 회전, 이런 세 가지 동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두 근육이랑 삼각근이 주로 사용이 되고, 상체의 기울기나 가동 범위에 따라서 가슴 근육도 개입이 되곤 합니다. 내려오는 동작 같은 경우는 이제 랩풀다운이랑 그 움직임이 유사한데, 이때 이제 긴장을 유지하면서 네거티브를 걸게 되면 기랑근이 이제 승모나 광배근 또한 간접적으로 이용이 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무거운 무게를 몸에서 떨어뜨린 몸에서 이제 몸의 중심선이랑 그 바벨의 중심선이 조금 떨어진 상태로 이동을 하고 그걸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동안 그 전체적으로 코어랑 하체 지지부의 역할이 크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3대 운동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에 오버헤드 프레스를 추가해서 4대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다룰 수 있는 3대 운동 중량에 비해서 오버헤드 프레스를 다룰 수 있는 중량이 매우 높은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점에 해당하는 오버헤드 프레스를 계속해서 더 집중해서 고볼륨, 고빈도, 그리고 또 고강도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향하는 체형하고 관계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깨가 좀 넓어지면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제 넓어 보이고 커 보이는 그런 체형을 갖고 싶어 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깨가 넓어 보이려고 넓게 한번 펴보려고 하면 취하는 자세가 있죠. 라인업을 하듯이 견갑을 뽑고 광비를 펼친 다음에 윗 팔뼈를 쇄골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오버헤드 프레스 자세에서는 이 견갑골이 움직이는 형태가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것과 유사하고, 동시에 이 동작에 저항을 걸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팔꿈치의 움직임은 펴짐이면서 팔꿈치의 위치는 어깨를 기준으로 회전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삼각근 자체의 사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운동이고, 게다가 이제 견갑골이 위로 올라온 듯한, 그러니까 광배근이 아래에서 받쳐주는 그런 형태가 동일 체중이나 매스 대비 프레임이 크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지기에 가장 적합한 운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고 경험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주의할 점은 OHP를 하는 동안에 갈비뼈를 상방으로 회전하기 쉬워서 요추 전만이 되는 체형으로 유도가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상체를 꺾으면서 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상완이랑 그 어깨 사이의 공간이 줄어들면서 압박을 받을 수도 있어서, 사실 중하부 승모근 같은 운동을 좀 섞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갈비뼈를 아래로 말아 넣으면서 코어를 강화하는 동작, 뭐 데드버그 같은 것들도 괜찮겠죠. 조금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면, 저는 이제 OHP가 다른 스트렝스 동작에 비해서 기록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벤치프레스와의 전이성에 대해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 벤치프레스랑 OHP의 전이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치에서 OHP로 가는 전이성은 보편적으로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매우 높은 벤치프레스 중량을 다룰 수 있는데, 벤치프레스를 200kg씩 하는데 그 중량 대비 오버헤드 프레스는 120kg 정도밖에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역도 있기는 한데 굉장히 적은 비율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OHP에서 사용되는 근육이 벤치프레스에서 보통 더 큰 저항으로, 더 큰 무게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뭐 벤치프레스를 할 때 갈비뼈를 내어 찍듯이 하지만 않는다면 바닥 구간의 적정한 정지, 그리고 이제 가끔 보조 운동으로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를 적당히 수행을 해줬다라고 하면 OHP로의 전이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제 벤치프레스 수행 능력에 비해서 OHP 수행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고 하면, 그때 이제 코어랑 그 척추 정렬 그리고 하체 지지력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OHP에서 벤치로 가는 전이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 저 또한 이제 OHP 중량을 선형적으로 쭉 늘려가는 동안에 OHP가 10에서 15kg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벤치프레스 기록은 완전히 정체된 경험이 있기도 하고, OHP 같은 경우에 이제 벤치프레스에서 최하단 구간, 그러니까 이제 전면 삼각근이 크게 사용되는 활용 범위나 상단부의 이제 락아웃 구간에서는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하단에서 이제 상단으로 이어지는 그 사이에 수평 밀기 구간의 전이성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특히 이제 와이드 그립으로 벤치프레스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최하단에서의 이제 전이성도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OHP를 늘려서 벤치프레스를 올리겠다 이런 전략은 효율적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이제 하단 구간이나 상단 구간의 벤치프레스에서 약점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상대적으로 이제 팔 간격을 좀 좁게 해서 벤치프레스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전이성이 있어서 상호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중요한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OHP를 통해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런 체형을 조금 더 개선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 그 외에 벤치프레스와의 전이성 또한 한번 다뤄봤습니다. 저랑 이제 운동 목적이 좀 비슷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OHP를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오버헤드 프레스는 굉장히 재밌고 재밌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이프로틴 제품에 관해서 또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다룰 마이프로틴 제품은 기획 제품인 신제품. 제품 종류 자체는 이제 원래 있었던 WPC 제품인데 새로운 맛, 그러니까 이제 스트로베리 벚꽃 홋카이도 밀크 맛이라는 새로운 맛입니다. 이름부터가 이제 매우 긴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 라인은 가성비 제품인 WPC고, 다만 이제 WPC조차도 지금은 이제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할인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8만 원대, 7만 원 후반까지 가끔 보이는 것 같고, 보통 이제 9만 원 정도까지 이제 할인해서 5kg에 9만 원 정도까지 되는 걸 보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다른 브랜드랑 비교해서도 이제 다른 브랜드도 이제 유청 원료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간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여전히 강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프로틴 자체가 좀 가격이 많이 비싸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백질 보충제보다는 요새는 포만감을 위해서 그리고 소화 속도를 위해서 닭가슴살이랑 소고기 볼을 좀 먹는 경우가 더 많아서 보충제를 섭취하는 빈도가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가 잘 되는 WPI를 주로 먹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을 제외한다 그러면 마이프로틴은 WPC랑 그 프리워크아웃 블렌드, 임팩트 웨이 프로틴이랑 그 부스터, 이 두 가지가 가장 베이직하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존의 WPC 그 딸기맛 제품을 두 가지를 먹어봤는데, 그게 이제 하나는 스트로베리 크림 맛이고 하나는 내추럴 스트로베리 맛입니다. 스트로베리 크림은 이제 그 딸기 맛보다는 추파춥스 딸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느끼한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한 편이고, 내추럴 스트로베리는 조금 연한 딸기 우유 정도의 그런 느낌의 맛입니다. 받아봤을 때 이 제품은 어떨까 싶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제품을 처음 개봉했을 때 나는 향기는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제티, 지금은 사실 먹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그 매 반에 그 우유 박스가 배달이 와서 그 우유를 항상 먹었었는데, 어느 그 우유가 맛이 없기 때문에 보통 제티를 타 먹었습니다. 그 제티 딸기 향이 그 보충제를 열었을 때 확 나와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고 마셔봤는데 사실 그 제티 맛은 아니었고, 앞에서 언급했던 스트로베리 크림이랑 내추럴 스트로베리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WPI를 먹다가 다시 먹어보니까 이제 WPC 제품을 먹으면 아무래도 속이 좀 더부룩하고 그런 느낌이 좀 더 가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사실 운동 전에는 제가 이제 식사를 잘 안 하려고 그러고, 하더라도 2시간 이상 전에 하려고 하는 게 운동할 때 속이 더부룩한 걸 잘 못 참는 편이라서 그런데, 그 외에는 크게 사실 불편할 정도로 더부룩한 건 아니라서 그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운동 전에 만약에 이걸 먹는다라 그러면 지금 먹고 있는 WPI보다는 1시간 정도 더 일찍 섭취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영양적인 성분이나 이런 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먹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마이프로틴 인플루언서를 하면서 신제품으로 받아서 먹어본 게 팥이랑 요거트 맛이었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스트로베리, 벚꽃, 홋카이도 밀크 맛을 먹어봤는데, 이제 마이프로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도 상당히 선택지가 많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러니까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지고 맛을 기준으로는 수준도 조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타6 같은 마시는 걸로 유명한 제품하고는 조금 이제
떨어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건 이제 신타6의 성분표를 보시면 당이랑 이런 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임팩트 웨이 프로틴의 특징, 그러니까 80% 이상의 단백질 함량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고 하면 그런 맛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어쩌면 이제 좀 다른 형태의 라인이 아예 출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임팩트 웨이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특이한 점이 맛마다 단백질 함량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제일 중시할 때 초콜릿 맛을 먹다가 내추럴 스트로베리 맛으로 먹었었는데, 사실 그게 뭐 1, 2g, 25g, 1, 2g이라고 하는 게 기분적인 걸 떠나서 이제 체감할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맛은 여러 개를 먹어보고 본인이 제일 잘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맛을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주말 되시고, 이제 봄이 또 코앞이라서 조금 지나면 이제 금방 더워질 거예요. 그러면서 여름이 올 텐데, 운동을 통해서 좋은 몸을 만들고 그 어떤 여름에 반팔 패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기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여전히 그 확산세가 굉장히 세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상이 회복이 되면서 학교에도 이제 개강을 하고 학생들이 많이 이제 다니니까 학교에도 기운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원래 일상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모두 건강하게 운동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